이제는 이제 이강욱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배출한 제자들 인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들 예쁜 얼굴을 숨기고 막 있으신데, 제자분들 제가 지금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지금 아마 이게 줌에 접속한 분들이 많아서 아마 다 보려면 창을 여러 번 뒤로 페이지를 넘겨야 될 텐데, 지금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는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육대학원 및 박사과정, 경남대 국문학과,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등에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셨습니다.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학부를 졸업한 제자들은 제가 소개를 하고, 교육대학원 및 박사과정, 경남대 국문학과, 영남대 한문교육과 제자분들은 이강옥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국어교육과 졸업생, 그다음 재학생들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인사를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는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전체 오늘 모임의 그 차례에서 약 4분의 1 정도를 현재 소화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새벽이 되어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시간 관계상 학번을 이렇게 10년 단위로 묶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PC와 그다음 휴대전화에 이거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거 손을 안 흔드는 사람이 이상할 테니까 다 같이 손을 번쩍 들어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0년대 학번 제자분들입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두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엄지척도 하시고 손도 소나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소나트. 네. 자, 그다음 이제 90년대 학번입니다. 90년대 학번 제자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손 흔들어 주시고, 네, 엄지척도 하시고 소나트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팅창, 아까 이제, 전현직 교수님들 또 내빈 여러분들 인사 말씀을 경청하느라고 채팅창이 지금 거의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채팅창에 다 올리면 그 채팅창에 올라간 것도 기록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또 선생님께서 다 읽어보실 거기 때문에 채팅창에도 메시지를 꼭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은 채팅창을 활용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짧게 전체 인사는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신청하신 분들부터 이제 인사 말씀을 들어볼 텐데, 국어교육과 1회 입학생이 83학번이에요. 근데 이제 83학번 동문, 네, 저한테는 선배님들인데, 선배들이 이제 이강옥 선생님 퇴임 때 드리려고 이제 감사패를 맞춰서 만들어 놨는데, 퇴임식을 못 하게 되니까 지금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 실제로 전해드리는 거는 이제 만나 뵙고 나중에 코로나 종식되면 전해드릴 텐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만남의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83학번들 인사에 대신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보이시죠? 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이강옥 교수님. 사계절 한결같이 푸른 미소를 머금고 학문 정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신 교수님, 제자들 위해 넉넉한 그늘을 주시고 소량기 가득 채워 푸르름을 남기시니 잊을 수 없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아낌없이 주신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83학번 김종률, 남재희, 송병훈, 조상수 드림.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만남에 참석한 동문들 중에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86학번 이경자 동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86학번 이경자입니다. 안동 경안중학교에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든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생님이 계시지만 특히 이강옥 선생님의 영향은 무척 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께 여러 해 동안 배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제가 배운 것은 4학년 때 딱 1년을 배웠더라고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는 대학교의 공부가 어떤 것인지, 공부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수업 중에서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국문학 특강 한국 수필론 교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십 종류의 자료들을 일일이 다 찾으셔서 그것을 발췌, 복사, 재본해서 교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받았을 때도 놀라웠지만 그 이후에도 그 교재를 만드신 선생님의 열의에 감동을 받아 그 교재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재를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가 주는 감동 못지않게 마지막 수업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후 1, 2시에 시작한 수업이 오후 5시 넘어서까지 계속 이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마지막 수업이라서 선생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셨고 수업을 듣는 저 또한 아주 재미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업 자체가 감동이었고 그리고 그 수업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 이후 선생님의 수업을 더 듣고 싶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저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대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웠지만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것을 보면서도 참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졸업한 이후에 선생님께서 펴내셨던 젖병을 든 아빠 아이와 함께 크는 이야기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는 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어교육과와 국문과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사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더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흔히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을 하지요. 저는 그 말을 빗대어 제자들은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문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미 몸속에 그러한 모습들을 흠뻑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저희에게는 이미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와서 좀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선생님과 잊을 수 없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리고 그때는 치기 어린 행동이었지만
선생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집약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들께서 서울 경기 쪽으로 이동을 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들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우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속상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존경하는 이강옥 선생님께서도 혹시 우리들을 버리고 떠나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범대학 잔디밭에 우리 학년 전체가 빙 둘러 앉아서 선생님을 모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더 좋은 대학에서 와달라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저희를 버리고 떠나실 거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 그때 얼마나 난처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들은 그때 선생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고 진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지금 정년 퇴임을 맞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마음 편안하게 자랑스럽게 이제 영남대학교를 떠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더 멋지게 그리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시면서 더 멋지게 사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전국 각지에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졸업 후 AS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92학번 김진희 동문이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진희 동문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92학번 김진희입니다. 지금은 모교인 구미 해평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강호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졸업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이강호 교수님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교직에 있지만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는 정년퇴임식이 부럽습니다. 그만큼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한평생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찾아뵙지 못해도 너처럼 교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네가 대표로 말해라 라고 하셔갖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줌에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 그리고 후배님들을 만나니까 대학교 시절이 막 생각이 납니다. 특히나 이강옥 선생님께서 대학인지 소학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말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 시험을 칠 때 두세 시간 동안 무한독 시험을 이렇게 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야외 수업도 봄에 벚꽃 날리는 그 러브로드 근처에서도 수업한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참 좋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임 후에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지내시기를 이 제자 멀리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7학번
민호기 동문이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직 학교인데요. 오늘 12시 넘어야 집에 갈 것 같은데 집이 바로 앞이라서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성호경 교수님이 지도 교수셨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서울로 가셔서 이광욱 선생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이광욱 선생님하고는 추억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고전소설 자료집 편집을 저한테 맡기시고, 고전이라는 책, 파란색 책을 이렇게 두께 이만한 거 막 거의 합사 비디오를 민옥이 네가 한번 촬영해봐라 해가지고 주셨는데, 그 제가 찍은 게 휙휙 돌아가는 정말 막 영상이 엉망인 그런 작품이 나와서 시연할 때 제가 참 부끄러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사실 그 과에서 CC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랑 그 인연이 있었던 친구를 제가 그때 일을 뭔가를 도와드리고 나서 이렇게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위에 선배도 또 있어서 국제관에서 밥을 맛있게 이렇게 사주셨어요. 사주시면서 둘이 나중에 꼭 결혼하게 되면 주례를 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분이랑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배웠어요. 서정학 선생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이광수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려 갔다가 제가 그냥 돌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 9학번 여기 좀 이따가 이제 시를 읊으실 텐데, 이동훈 선배님께서 호기야 너 뭐하냐 하면서 잠깐 기다려봐라 하면서 이광욱 선생님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례를 서주셨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오늘 두 사람이 오늘까지는 인생의 주연일 거라고, 레드카펫 위에 있는 주연일 거라고, 그런데 앞으로 두 사람이 이제 인연을 맺고 살아가다 보면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될 날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연으로서 충실하게 아이를 잘 키우고 좋은 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평생 좀 가슴에 품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감사금을 이렇게 주례를 봐주셨으니까 드렸는데, 선생님이 그 돈을 이렇게 받으시더니 봉투를 하나 더 품에서 꺼내셔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저한테, 자, 나 부조 많이 했다 이러면서 잘 살아라고 하셨던 거, 그걸 아내가 또 보면서 와, 교수님 대단하시다고. 제가 그때 어깨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으쓱으쓱 하면서 면세점에서 제가 명품 볼펜을 하나 사서 이렇게 그 꿀단지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꿀 드리는 척 하면서, 그거 그냥 드리면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꿀단지 밑에 넣어갖고 이렇게 사은품인 것처럼 그냥 드렸거든요. 잘 간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충남 삼성고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또 제 후배가 여기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들을 이렇게 제가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여러 후배들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전의 학교도 그 전의 학교에서도 제 자리를 이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많이 만나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후배들을 만날 때면 혹은 선배님들 만날 때면 너무도 반갑고 더 잘해주고 싶고, 또 저도 또 많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광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셨으면 꼭 길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대로 넘어와서 01학번 김수정 동문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저는 02학번이고요. 지금 현재 경남대 국어교육과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임용만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강호 선생님께서 박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선생님께서 3년 동안 열정적으로 재직하셨던 경남대학교에서 선생님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영광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은사님들과 그리고 선후배님들 그리고 또 경남대학교 선배 교수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긴장이 되고요. 이렇게 딱 정자세로, 선생님은 자꾸 편하게 앉아서 들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들을 뵙고 저도
선배님들도 그렇게 뵈면서 정말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떨릴 줄 알았으면 미리 대본을 준비를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강호 선생님과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렇듯이 저도 또 추억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때 저는 국어교육과 학생 치고는 좀 외부 활동을 참 많이 하는 그 외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남대학교 응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너무 훌쩍 커버린 진대군을 아까 이렇게 보면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진대군이랑 선생님께서 제가 응원 공연하는데 와주셨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나서 뒤에 이제 선후배들이랑 같이 무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진대군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저한테도 이제 격려 말씀을 해주셔서 그 동아리 선후배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없어진 싸이월드인데 그 싸이월드에다가 진대군이 누나 또 춤춰줘요라는 글을 남겨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너 도대체 어디에서 춤추고 다니냐고 그런 네, 질타를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쩍 커버린 진대군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서서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가 학부 시절에 늘 그리워하셨던 경남대학교의 이 바다가 이강옥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이 풍경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대학교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강옥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주시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실 때마다 선생님이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작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선생님께 정말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얼마나 멋진 선생님으로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모님과 그리고 선생님의 제2의 출발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년퇴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07학번 류규화 동문이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공동 진행을 하고 있는 동문입니다. 류규화 동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07학번 류규하입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정말 너무너무 정년 축하드리고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많은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학생들이 또 크고 자라나는데 많은 격려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년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학번 현재 지금 재학생입니다. 김민재 학생이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민재 학생은 재학생으로 2021학년도 학회장으로 수고한다고 합니다. 김민재 학생 나와주세요. 소거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6학번 지금 현재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민재라고 합니다. 지금 위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교수님 그 줌 수업할 때 있었던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지금 2학기 때 제가 국문학 수업 수강할 때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동영상 미리 녹화하셨던 동영상 수업이랑 실시간 수업이랑 병행을 하셨는데 그 동영상 수업이 매주 개선되어 가는 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 이제 얼굴만 나오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막도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교수님 연세에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노력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퇴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교육대학원 및 박사과정, 그 다음에 경남대 국문학과, 영남대 한문교육과 제자분들도 오늘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 소개와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옥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 마이크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자세로 한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오셔도 좋고요. 드라마 한 편 더 보신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뒤에 또 재미난 부분도 또 많이 있으시니까 한번 구경을 하십시오. 그러면 교육대학원과 박사과정 제자로서 정현숙 박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현숙 박사는 교육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까지도 우리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 박사 논문 제목이 이제 신빙성 없음의 수사 뭐 이런 건데, 그 소설 교육 주로 이제 사랑 손님과 어머니 그걸 주 텍스트로 해가지고 소위 서술 시점의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킨 아주 좋은 논문을 쓰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 끝에 지금은 이제 명예퇴직해가지고 서울서 이제 명산을 등반하면서 아주 한가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숙 선생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던 정현숙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여러 교수님을 여기서 뵐 수 있어서 한편으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교수님께 드리는 글을 읽겠습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거치며 교수님의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여러 번의 계절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강의실은 계절을 배경으로 설렘과 기쁨의 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는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공부가 세상의 즐거움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만드신 그 배움의 시공간이 이후 제 수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통하고 성장하는 강의실을 경험한 터라 늘 부족함을 확인하면서도 늘 그런 교실을 꿈꾸는 교사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교수님은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이끄신 분이기도 합니다. 교육대학원 시절 저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송광사 수련회를 다녀오셨다기에 저도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아주 어설픈 수련생이었음에도 아침에 일어나 제 호흡을 알아차리는 날들 속에 제가 만든 감옥의 담이 낮아졌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로움과 해로움, 옳음과 그름의 기준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으뜸이고,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로움을 입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하니,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로움을 떠나 옳음을 행한다고 스스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세상의 많은 갈등을 만드는 걸 보며 옳고 그름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보살의 마음,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마음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강하셔서 아마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을 교수님께서 그 짐을 벗고 가시는 길도 그 길이 아닐까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라 합니다. 제가 이만큼이나마 제 안에서 힘을 찾아 제 삶을 가꾸고 사는 것은 제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덕입니다. 저희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선생님 이강옥 교수님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경남대 국문과 제자들을 제가 소개를 먼저 한희영 원장인데요. 사천에서 아주 유명한 학원 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 한희영 제자는 제가 마산 경남대학에서 책을 털어게 싣고 떠나올 때 끝까지 따라오면서 울었던 제자입니다. 성전함이란 곳에서 제가 동안걸을 하고 있을 때 1시간을 걸어서 대중공양을 하러 온 제자이기도 하죠. 한희영 제자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86학번 한희영입니다. 제가 교수님과 35년간을 뵙고 제가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춤 수업도 모든 걸 매일매일 교수님한테 배우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실천하려고 조금이나마 따라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교수님의 옛날에 가르치던 저희한테 보내시던 그 열정을 저도 오늘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왔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월영서당이었는데 우리 노승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것처럼 이 대학이랑 본문지무 수학이 책이 다 있더라고요. 교수님 수업한 내용도 그대로 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보면서 필기되어 있던 그런 그때의 그 모습의 교수님 막 열정으로 강의하시던 그 모습들이 35년 전이 지금처럼 오늘 제가 수업을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영남대로 떠나실 때 정말 오늘 아까 성우경 선생님으로부터 그 흑역사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35년간 생활을 교수님을 곁에서 뵙고 오듯이 앞으로도 제가 교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계속 받아서 영원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원한 제자 한희영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혜영 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은 등단한 소설가이고 수필가입니다. 2권의 소설집도 가능했고 그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아주 빼어난 작품들을 지금 컴퓨터에 내장하고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아마 좋은 작품을 많이 쓸 작가입니다. 수학부는 김혜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퇴임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금이나 뭐 그때나 공부는 조금 뒷전이고 맨날 학교 담장 받기 좀 궁금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그 공부보다는 그 교수님 연구실을 맨날 차 얻어 마시러 많이 들락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만나 뵈러 가면 늘 교수님이 그곳에 계셔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거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주로 이제 공부 밖에서 많은 걸 뭐 가르침을 받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 교수님 연구실이 언제나 좀 제게는 등대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교수님 퇴임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그때 교수님 떠나가셨을 때 느꼈던 그런 이제 좀 등대 없는 썰렁함, 등대가 꺼진 그 썰렁함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그 교수 연구실에 관해서 조금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서도 교수님 연구실에서 가장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수업 준비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조금 일찍 가신다 할 때는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면 태풍이 오면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교수 연구실이 흔들린대요.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오랫동안 불빛을 켜놓고 있는 곳 그리고 흔들리는 부실 공사된 곳 같은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제 늘 떠오릅니다. 교수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계속 제2의 인생 계속
그 행복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예. 예, 그러면 다음으로 이미림인데 옛날에 이름은 이미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미남이라고 부르는데 이미림인데 기억나는 거는 1학년 국문학 결혼 시간에 백지 답안지를 냈습니다. 기억으로는 성지여고 출신인데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에 대한 뭐 저항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백기환 선생의 그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림이라는 그 책을 주면서 이건 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감상문을 적어오라 뭐 이렇게 이제 답을 그 과제를 내준 기억이 납니다. 이미림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이미림입니다. 앞에 인사한 친구한테 묻어가지고 저도 열심히 차를 얻어 마시러 많이 다녔습니다. 제 나이 19살 때 처음 교수님을 뵙고 이제 같이 늙어가는 이제 그런 처지네요. 흰머리 보이죠? 교수님하고 깔맞춤 하려고 염색도 안 하고 있어요. 그 퇴임이라는 말을 듣고 참 세월이 빠르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이 수십 년을 이어온 인연이 이게 뭔지 교수님의 존재가 뭔지 이런 생각도 새삼 들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도 교수님을 전혀 모르는 제 주변의 지인이나 동료들한테 가끔씩 교수님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그 뭐 옛날에 뭐 황당하고 재밌고 뭐 아찔한 추억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새 우리 교수님이 이런 글을 올리시더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내가 참 잘 모르겠어. 혹은 나는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확장이 될 수 있을까? 놀랍지 않냐? 뭐 주로 막 이런 지금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수님은 저한테 뭔가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저한테 뭐 30년 전에 저희가 차가 마시고 싶을 때 항상 곁을 내주셨고 지금도 저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고 또 30년 전에 그 의미도 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서당을 열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같이 좀 의논해 보고자 했던 그런 열정을 보였듯이 지금도 나는 내 생각은 이랬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저희한테 던지시는 그런 분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저한테는 좋은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같이 함께 세월을 건너는 좋은 친구이자 이웃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짧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이런 마음을 교수님한테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민음 고마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그 문정숙 그 86학번인데 이 청정 지역 남해에서 온 사람이 참 맑은 심성을 가진 특히 시열은 병수발을 진짜 오랜 동안 드는 아주 효심이 지극한 우리의 제자 문정숙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몇 년 전 어느 가을날에 친구들과 함께 영남대에 가서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들을 이제 영남대 뒷산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한 명 한 명 너무 이쁘게 인생 끝을 남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수송곳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사모님이랑 교수님이랑 다 가서 이제 오리배를 타면서 생전 처음으로
마음껏 소리도 질러보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동화의 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교수님. 사랑합니다. 문정숙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그 경남대 제자 마지막으로 백일선을 소개합니다. 백일선은 정말 후등한 인품을 갖고 있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제자입니다. 좋은 집 얻으면 또 반드시 초대해가지고 우리를 대접을 하곤 하죠. 백일선 나와주세요. 학번 백일선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멀리 대구에 계셨지만 저희 집들이도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인데 비싼 귤을 한 박스 사들고 오셔서 저희 5살 아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영감이라면서 또 맛있는 참기름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저희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교수님,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사랑들 꼭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저희 첫 제자 경남대학에서 86학번들을 다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는 이유는 이 첫 제자를 졸업시키지 못하고 떠나온 것이 언제나 미안했습니다. 대구에 와서 정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갔고요. 또 주책 없게도 이 사람들이 사안회 할 때 제가 갔습니다. 얼마나 시건머리가 없었던지요. 예, 어쨌든 옛날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호경 선생님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특별한 이 학번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90학번입니다. 90년대 그 어수선한 그 상황에서 정말 이 학번들에게 제가 그 국어, 교양국어, 문학과 언어로 불렀는데 이 교실에 들어가는 시간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많이 설렜고 들어가서는 너무나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먼저 두 분을 지금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같은 우리 사범대 한문교육과의 교수로 계시는 이 정은진 교수를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그 한문교육과의 정은진이라고 합니다. 90학번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되어서 이때까지 몇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가슴 설레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 접속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우리 깊은 마음속에 감정을 터치하고 또 우리의 어떤 뜨거웠던 마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라는 이런 마음들이 서로 접촉되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숨소리가 다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소개했지만 90년도에 선생님을 만났고 그 사연을 사실은 패들렛에 올렸습니다. 사실 패들렛에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제 혼자 올려놨는데 선생님이 어제 제 글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보이는데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저만 보이게 올려놨다고 제발 공개를 하라 그래서 새로 올려서 어제 공개가 됐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그 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썼기 때문에 따로 그 글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그 경남대학교 한희영 선생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기쁨과 소위 말해서 번뇌가 함께 교차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는데요. 그 한희영 선생님들과 또 경남대 국문과 그 제자분들의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에 또 저희 영남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 여러분들과 또 한문교육과 저희는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패들렛에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고공 동기들의 어떤 카톡 내용이 아주 시끄러웠다고 얘기했는데 그 동기 한 명 중에서 이런 말을 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이강옥 선생님으로 인해서 키가 작은 남자를 내 남편으로 택해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경상도 김의 말을 저렇게 구수하게 하는 사람이 저렇게 지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선생님이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는 서울대를 확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서울대 선생님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했던 게 너무 통쾌했던 그런 기억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억의 소환이라고 아까 정정순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그런 걸 소환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계기로 해서 국어교육을 처음으로 4대에서 처음으로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뵙는 서종학 선생님께 가서 제가 국어교육을 좀 해보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사범대에 그런 절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절차를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동기와 함께 국어교육을 전공했고 그 덕으로 또 성호경 선생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정홍 선생님도 만나고 김주필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김주필 선생님께서는 제가 한문에 더욱 전념하라고 하면서 지국서당이라는 3년 동안 공부할 그 곳을 소개시켜줘서 저는 졸업 이후에 그곳에 가서 3년간 공부하고 서울에서 석박사를 따고 또 여기에 와서 선생님과 1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자리를 만들어준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사범대에 재직하고 있지만 사실 국어교육과 학생들과 또는 다른 과 학생들과 마치 담을 쌓은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년을 할 때 다른 과 학생들이 또 이전에 있던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오늘 선생님이 이 모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몇 주 동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사실은 영남대학교는 처음에는 영나무대학, 우리 경상도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만나고 국어교육과의 선생님들을 뵙고 국어교육과가 낯선 타인의 공간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평등한 그리고 선생님들의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그런 엄두를 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 자리를 만들어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이 영남대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인연이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영남대의 인연이 되어보기를 바라고 또 선생님이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은 여기서 제 소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혜영 선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선생은 우리 정은진 선생하고 같은 학번이고 중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다가 상담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파사나 불교 수행을 아주 치열하게 해가지고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르렀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김혜영 선생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저는 한문교육과 90학번이고요. 정은진 교수와 동기입니다. 이강옥 선생님은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이강옥 선생님과의 그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가 패들렛에 글을 한 편 올렸습니다. 정홍 교수님께서 쓰신 동방일사의 부처의 그 감동의 부처라고 하는 덧부처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과연 내 인생에 나의 심장을 뛰게 한 분들이 계셨던가를 떠올렸는데 이강옥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은 한마디로 그 당시 90년대 저희 학번이 첫눈에 반한 교수님이셨죠. 솜털 뽀송뽀송했던 저희들이 선생님 첫 강의에 그만 정말 심장이 뛰었다라는 표현은 그때 제가 경험한 아주 깊은 어떤 감동이었는데
패들렛에 글을 쓰면서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예전에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학생들의 심장을 과연 이렇게 뛰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부족한 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패들렛에 글을 쓰면서 제가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 방학을 보내고 2021년 새학기를 맞으면 정말 예전에 선생님께서 저희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학생들의 심장을 정말 강하게 한번 뛰게 해보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은 90년대 저희를 가르치면서 과연 그때 선생님께서 우리 심장을 무엇으로 뛰게 했나를 제가 떠올렸더니 선생님은 그 온몸으로 저희 내면에 선한 어떤 그런 본성을 촉발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그게 이제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어려서 다만 선생님을 뵈면 늘 감동에 뭔가 이렇게 가슴이 뛰었는데 그게 그때는 뭔지는 몰랐는데 제가 패들렛에 글을 쓰면서 가만히 반조를 해보니 그건 선생님 수업을 저희가 들으면서 저와 우리 동기들이 거의 선생님의 팬클럽 열성 팬이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한문교육과 모든 동기들이 아마 선생님께서 수업에 그 열정과 그 패기 넘치시는 수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은 우리 모두의 내면 저 깊은 곳에 선한 본성, 어떤 선한 의지에 깊은 공명이 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감동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께 그런 감동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학기가 오면 저도 저 학생들의 심장을 한번 뛰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문교육과 90학번이면서 지금 국문과 강사로 영남대학교에서 교양 강의 수업을 하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먼저 선생님과의 그 첫 만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 1학년 2학기 교양국어, 지금 언어와 문학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네, 언어와 문학, 이 책을 가지고 선생님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강의실이 그 인문관 102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넓은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도 한 100여 명 있는, 그러니까 국어교육과뿐만 아니고 저희 한문교육과 그리고 뭐 상업교육과 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시끌시끌하니 그 100명 정도 되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있는 그런 수업이어서 그냥 저희들은 사실 처음 시작은 뭐 선생님 성함도 모르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정말 그 뭔가 소란스럽던 강의실이 어느 순간 조용하게 되고 정말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강의실, 예, 선생님의 열강에 우리가 넋을 잃고 정말 멍하니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업이 끝나자 동기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가 뭐 이런 수업을 듣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반응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업 이후에 1학년 2학기 이후에 2학년 때부터는 교수님 전공 수업도 동기들과 같이 찾아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국교과를 굉장히 부러워했는데요.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래서 부전공을 국교과로 했고,
그리고 국문과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30년 전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던 그 교양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늘 이 대학에서 과목 하나가 주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그 교양국어 수업에서 1학년 그 교양국어 수업 그 한 과목에서 저희들한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시해 주셨고, 또 미래에는 어떠한 가치를 우선 해야 될지 그것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대학 수업이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저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교수님이 다소 과격한 발언도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화장하고 오면 이제 뭐 세수시키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너희들 자가용 타고 오면은 내가 돌 들고 가가지고 그 창문 다 깨부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소 좀 어찌 보면은 과격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하기도 한 그런 말씀이셨지만, 그래서 그 이면에 담고 있는 뜻을 헤아리기 저희들이 너무 어렸지만, 그런 말씀도 지금 생각하면 뭐 꾸밈 노동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 대학촌에서 사신 그 대학생의 입장. 그래서 사실 90년대가 이 자본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좀 정신줄 놓고 그 자본으로 우리가 따라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늘 목표는 교수님의 열정과 그 다음에 그 학문적 깊이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지만, 절대로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기에 이제 지금 그리고 이 수업 인원이나 지금은 이제 교양국어 수업이 한 40명 정도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일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하기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 학생들한테 정말 선생님처럼 아주 쨍한 그런 그 가르침 그리고 충격을 주는 그런 수업을 언제 해볼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늘 그 열정적인 그 자세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수님이 젖병을 든 아빠에서 그 정말 유명 인사가 되신 그 책을 쓰신 거, 그러면서 이제 진재를 육아하시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학자로 각종 수많은 학술상을 타신 것,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 퇴임식을 하시면서 이 전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제자를 모으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 교수님의 그 삶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열정이 이런 그 예기치 못한 그 코로나 시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평상시 상상하지 못했던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교수님은 너무나 당당히 그리고 당연하게 쉽게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퇴임 이후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인 삶을 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단하다, 교수님 정말 너무 멋지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도 너무나 크신 행보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 후학들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실 교수님의 앞날에 그 무궁한 아름다움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30년 전 이 수업을 듣고 인생이 달라진 한문교육과 구공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영은 씨 계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안영은입니다. 교수님의 아름다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외국어 교육원에서 교수님과 함께 수업 들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교수님의 나이가 되어 가는데요. 저 역시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먹었던 밥 한 끼가 가끔 생각이 나는데요. 한국 가게 되면 식사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이제 참가자 소개와 인사 말씀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강옥 선생님의 퇴임에 붙여서 한 편의 서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이강옥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들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회도 다 남다른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경남대학교 제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저도 이제 마음이 울컥했는데 이강옥 선생님 이제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퇴임하시고 나면 우리도 그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지금 김천쯤 왔어요. 소개가 끝났기 때문에 보통은 금강휴게소에서 한 번쯤 쉬어가는데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기 때문에 지금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달립니다. 그냥 버스 안에서 졸고 싶으면 조시고 네, 잠시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흥미로운 순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퇴임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또 준비한 여러 가지 축시, 축가,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추억담들, 그 다음에 또 재학생들이 준비한 그 영상 앨범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또 뒤에 이강옥 선생님의 그 강의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마지막 강의에 대신해서 우리가 함께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란 얘기지요. 좀 피곤하시면 차도 한잔 하시고 잠깐 그 화면을 중지하신 다음에 잠깐 기지개도 켜시고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달립니다. 원래 승객이 주무셔도 기사는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달릴 테니까 적당하게 쉬시면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즐거운 순서가 시작됩니다. 축시낭송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강옥 교수님 제자들 중에 등단한 시인들이 제법 많은데 교수님 퇴임을 앞두고 그 중에 3명의 제자분들이 축시를 써서 보내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축시를 들려줄 분은 이제 89학번 이동훈 동문입니다. 이동훈 동문은 학부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대구 다사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월간 우리시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했고 엉덩이에 대한 명상이라는 시집과 천천히 깊이 시를 읽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수필집을 출간했습니다. 이동훈 동문 나와 계시죠? 1박 2일 퇴임식 축하드립니다. 그 이강옥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배움을 주시고 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머지 이야기는 이강옥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졸시로 대신할까 합니다.
부끄러워서 사라지겠습니다. 예. 89학번 이동훈입니다. 이강옥 쌤 정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밑에 사진도 참 정겹지 않나요? 중간에 30대 중반에 강옥쌤, 이 성은 별성자입니다. 주필샹. 두 분의 아름다운 별님이신데요. 다들 좀 평등하게 촌티가 나서 그래서 더 정겨운 것 같습니다. 준비한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생이다. 이강옥 선생님께 이동훈. 그는 생태주의자입니다. 지구를 위해 차를 사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뒷날 중고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하긴 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생명 가진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골프 치는 것도 아주 싫어하셨는데요. 아마 안 치실 것 같습니다. 그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오른쪽 왼쪽의 균형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왼쪽을 딛고 있습니다. 평화와 평등과 녹색으로 한참 기울어 있으면서 반대쪽 얘기도 열심히 듣는 길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야기 전공자입니다. 젖병을 들거나 바랑을 매는 자기 이야기도 곧잘 하지만 옛 이야기 공부와 정리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운몸으로 문학 치료에 나선 것도 좋은데 팔자 좋은 양소유는 멀리하고 성진처럼 외롭게 사는 듯해서 다들 존경만 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쌤 존경합니다. 이강옥 쌤 책을 급하게 모아봤는데요. 진지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밑에 청구 야담은 이강옥 쌤 필생의 역작이신데 상하권 너무 두꺼워서 아직 못 읽었습니다. 좀 시간을 길게 잡아두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운동주의자입니다. 얼마간 마라톤에 푹 빠져 지내더니 다리를 절뚝이며 탁구로 돌아왔습니다. 핑퐁 핑퐁 주고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작은 몸을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순간 라켓에 타격된 공은 매섭게 날아갑니다. 그 속도, 그 탄력으로 그는 제자들을 운동권으로 모는 재주를 지녔습니다. 그 밴드에 올라온 사진 중에 지금 동장 보면은 커트를 넣겠다는 걸 상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커트 넣는 척 하면서 다른 서브를 넣었을 것 같기도 해요. 멋있습니다. 그는 도서관 영구동 불빛입니다. 가장 오래 불 켜진 창은 밤하늘 별처럼 은은합니다. 또 하나의 불빛도 옆에 있지만 까치집에 다녀왔는지 술기운으로 흔들립니다. 그 또 하나의 불빛은 김주필 쌤이십니다. 술을 많이 사주셨는데요. 그도 흔들림이 없는 건 아니다. 검은 눈에 아다다여를 구성지게 부를 때 영구동 불빛이 그의 눈에 옮겨와 반짝입니다. 그 이강옥 쌤 잘 부르는 노래가 검은 눈에 아다다여 이 노래 하나 하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TMC 끝에 한번 불러보면 좋을 텐데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사진사입니다. 행사 때마다 무보수로 스스로를 고용하여 아무데고 쪼그려 앉아 잘도 찍습니다. 폼은 엉성할지 몰라도 문장론을 수업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수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수업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선생이십니다. 가족을 건사하고 이웃을 살피는 중에 반쯤 수도자로 살고 반쯤 선생으로 삽니다. 배우는 게 평생의 일이고 그걸 나누느라고 앳된 얼굴이 늙었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 인연이 고맙기만 합니다. 밑에 오른쪽에 사진은 쌤 페이스북 방에서 가져왔는데요. 가끔 또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좋아요 눌러주시는 공양도 하고 계십니다. 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축시를 낭송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이강옥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던 최병혜 박사님이십니다. 최병혜 박사님은 90년대 초에 영남대 국어교육과 조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생으로서 그 무렵에 학교를 다녔다면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그 아주 특별한 모습 때문에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영남대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졸업생들한테도 아주 반가운 얼굴일 것 같아요. 최병혜 박사님 나와 계시죠? 손까지 이어서 해주세요. 네. 저는 원래 국어국문학과 86학번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2010학번으로 이강옥 선생님 제자가 되어서 다시 박사학위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말씀을 나눌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기회를 빼앗은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합니다. 대신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5분인데 시를 낭송하는 부분이 2분 40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린 분들께 잠깐 인사드리고 그리고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학 선생님, 성호경 선생님, 박종홍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신성용 선생님, 정정순 선생님, 정래필 선생님, 주지현 선생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그 전에 정홍 선생님, 김주필 선생님, 그리고 제 논문 지도해 주신 최민숙 선생님, 김정우 선생님 모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진재 역시 반갑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제가 사범대 찾아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었던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님들, 그리고 대학원 친구님들, 또 그리고 제가 운 좋게 영남대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국문과 출신이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닌데 제가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후에 사정이 생겨서 수료만 하고 오랫동안 학위를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로 가고 싶지는 않았고 그때 다행히 국어교육과에 박사과정이 새로 생겨서 제가 그때는 이강옥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원래 저는 현대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부 때부터 존경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꼭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선생님 학문을 잊지를 못하고 제가 현대 부분을 먼저 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늘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저는
시를 쓰면서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께 겉으로 보이는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살아가면서 속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는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잘 알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역설적인 것이지만 선생님이 늘 잘 가르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고 그런 태도, 또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연구하시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설적 태도가 저한테 늘 감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그 맑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선생님을 보면 얼굴이 맑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런 모습, 저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유교에서 보면 중용이라고 할 때 선생님이 중용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객관이 아닐까. 때때로 보면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하신 좌로 치우친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늘 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용이고 객관이고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한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제목을 물로 지었습니다. 끝부분에 제가 지은 취지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늘 물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낮게 흐르면서도 천박하지 않고 갈증을 해소시켜주면서도 요란하지 않지요.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홍수처럼 잘못된 것을 쓸어버리기도 하지요. 저는 이강욱 선생님께서 제게도 그렇고 국어교육과에도 이러한 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축시를 쓰면서 그 제목을 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강욱 선생님과 국어국문과 한 분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두 분이나 있어서 제 마음이 늘 행복합니다. 퇴임 후에도 늘 안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시에 모두 담았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물, 이강옥 선생님 정년 퇴임식에 내 손을 가시고 가고 내 가슴 출렁이고 갔으나 당신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뼈의 어딘가에 스며든 듯 내 마음을 적시다 가고 내 심금 쟁쟁 울리다 갔으나 도저히 당신을 그려낼 수 없다. 감동은 투명하여 가슴 속으로 영롱한 것. 늘 낮은 곳으로 흐르던 장면, 수많은 갈증을 달래주던 장면, 얼음 송곳처럼 무명을 일깨우거나 때로 파도처럼 녹조를 쓸어버리던 장면, 호수처럼 동심원을 펼쳐 받아주고 가마솥을 지펴 뜨겁게 데워주던 장면도 이제 낙엽처럼 바람의 앨범에서나 찾을 수 있겠지. 하나 물은 흘러가도 햇살 비치면 언제나 윤설 반짝이듯 아기자기 도란도란 가끔 허허허허 한결같은 소년의 미소는 언제까지나 우리들 가슴에 윤설로 반짝일 터. 물의 정수가 다 녹아난 그 웃음, 그건 진정 당신이 물의 스승이었기 때문일 터. 오늘 함께 당신의 물맛에 온전히 젖은 방울들, 뜨거운 박수, 눈물 어린 환송, 이제 그리던 심산의 둥금 봉우리에서 새롭게 솟구치는 샘물 되기를, 그 웃음
더 넓은 세상 넘쳐 흐르기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강호 선생님 결혼식 때 축시를 했고 퇴임식에도 축시를 했습니다. 이관왕입니다. 네, 최병혜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강옥 선생님 퇴임 기념 만남에서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93년도인가 입학했을 때 아마 최병혜 박사님을 뵙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축시를 낭송할 분은 1호학번 신건영 동문입니다. 신건영 동문은 2018년 학부 재학 중에 시와 반시 신인상을 받고 등단한 아주 대단한 동문입니다. 신건영 동문 나와주세요.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1호학번 신건영이고요. 이강호 선생님 퇴임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줌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석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먼저 축시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시를 쓸 수 있었고, 사실 시를 쓰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고 축시를 쓴 건 더 오래되어서 이번에 글을 쓸 때 조금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최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재주가 있어서 교수님 퇴임하시는데 조그마한 뭔가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요. 오늘 보고 싶었던 분들, 또 생각 많이 나던 분들 이렇게 다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되게 새롭고 꼭 15년도 신입생 입학할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억도 막 납니다. 네, 읽겠습니다. 점등식. 선생님, 밤이 깊었습니다. 깊은 밤에 달 한 조각을 떼어와 옮기자니 당신의 흰 눈썹이 밤하늘에 퍽 어울립니다. 하얀 마음이 밤하늘에 더 어울립니다. 길잡이 별 같은 당신, 꺾은 펜을 들고서 옮겨보자니 술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글을 쓰던 그때 같습니다. 눈 덮인 덕유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온갖 것들을 덮은 하얀 것들이 푸근한 당신 마음 한 자락이라는 것을 왜 이제야 알 것 같을까요? 가난한 자에게도 한 가닥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당신은 그날 하산하는 저에게 당신의 지팡이 한쪽을 빌려주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오르는 길보다 험하고 거친 수라도인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산을 오르는 이들의 뒤에서 또 앞에서 밀어주고 당겨주시던 당신, 힘을 주고 기다려주시던 당신, 그 말과 마음이 든든한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북극성보다 더 밝았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는 당신을 짚고 걸었던 자들이 당신의 지팡이가 되려 합니다. 마음이 머물다간 모든 것들이 당신의 튼튼한 지팡이로 당신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난한 등불 하나 밝혀둡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께서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며 아주 멋진 작품으로 이렇게 오늘 그 줌 만남을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축시에 이어서 다음은 축가 순서입니다. 우리 국어교육과에 아주 재주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축가는 경북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02학번 전윤정 동문이 준비를 했습니다. 전윤정 동문은 2004년 학부 3학년 재학 당시에 영남대 밴드인 나라라 슈퍼밴드의 보컬로 MBC 대학가요제에 참가해서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재능이 많은 동문인데 이번에 축가 의뢰를 했을 때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고 또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 줌에서는 노래하면 노래가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루 종일 새벽까지 촬영을 하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전윤정 동문 나와 계시죠?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강옥 선생님의 퇴임을 맞이하여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기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영상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2학번 전윤정입니다. 이강호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신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 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다는 걸 듣고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라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라는 가사에서 참 우리 이강호 선생님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날, 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오늘 기타를 쳐주고 있는 이분은 이상민 님입니다. 네, 그러면 노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